피로야 가라! 궤도의 과학 속으로. 이거 아마 침착맨이 많이 긁힐 거거든요. 이게 반기한 반침착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긁히시면 나타나시든가. 제가 잘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안산83에게 바치는 오프닝이었고. 안산83. 네. 모두들 또 많이 아껴주시는 주우재님 모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지금 채팅창에 먼 길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이러는데 가까운 길 오셨죠? 너무 놀랍게도 되게 가까운 데 살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 길 온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걸음은 맞지만 네네네. 먼 길은 아니다. 아유, 어려운 걸음도 아니에요. 그냥 쉬운 마음으로 가까운 걸음 했습니다. 요새 좀 이렇게 주우재 오늘 뒤졌다? 오늘 지금 계속 분위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쇼츠입니다. 쇼츠요. 쇼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재님이 이거 맞춰달래. 훨씬 더 체력이 강력합니다. 저는 좀비 같은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해보니까 병건이는 확실히 죽어요. 침착맨 체력은 그냥 하루 종일 딸피라고 보시면 돼요. P1할 때 그 P1이라고 보면 되고 저는 한 20~30% 에너지로 그냥 안 죽어. 쭉 가는 좀비 같은 스타일. 네, 어쨌든 오늘 또 궤도의 과학 속으로 제가 너무 모시고 싶었고 SBS 빵 터지는 노벨상 전부터 한번 너무 뵙고 싶었고 그 방송을 하면서 친분이 쌓여가지고 맞아요. 최근에 이제 불침번에서 오늘 또 8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주제로 또 재밌게 했고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뭐 워낙 잘하시지만 제 소개를 86년생 37세 이름 주우재 거제도에서 태어나 4세부터 창원시에서 자란 창원의 아들. 그리고 키가 188.7cm. 맞습니다.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쟀을 때 그렇게 나왔는데 컨디션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한 187에서 8 정도로 좀 보시면. 늘씬한 체형일 경우에는 마른 느낌이 있을 텐데 우재님은 어깨가 굉장히 넓어요. 마르긴 말랐죠. 엄청 말랐죠. 골격이 좀 넓다 보니까 좀 부러운 체형이죠 사실은. 살 안 찌고 키 크고 어깨 넓고. 그래서 이제 되게 제가 말랐지만 그나마 그 모델 일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운 좋게 그 이유가 이제 골격이 크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퍼져 있어요 살짝.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그래도 보잘것없지만 이게 모델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와 진짜 실제로 보면은 그냥 다 연예인이죠. 와 이렇게 심지어 공부도 잘하셨어요.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시스템 디자인 공학 전공. 굉장히 또 어려운 분야죠.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공대에서의 기계과의 입지는 저는 코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몇 개 들어봤는데 진짜 빡셉니다. 그리고 반려견 주드로가 지금 주드로가 있고 6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YG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거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벌써 큰데? 한 5년 정도 제가 YG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만 하던 평범한 학생이셨는데 방송인의 뜻이 없다가 휴학 중 쇼핑몰이 대박이 나면서 패션 사업 쪽으로 발을 넓히시다가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시다가 추천을 받아서 패션 모델 시작하시게 되셨다고. 이거를 또 이렇게 축약을 하셨구나.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식으로 흘러가듯이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뭐 대단한 케이스는 아니고 그냥 좀 조금 다른 케이스다 정도? 정규 스텝을 밟아서 모델 아카데미를 다녀가지고 뭐 계약을 해서 모델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어떻게 흘러가듯이 하다가 제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워낙에 이 피지컬 자체가 누가 봐도 딱 그 모델 피지컬인데 의외로 이제 그냥 정말 평범하게 공부만 하신 느낌이라서 저는 조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지? 그냥 제 세상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저는 아빠가 자동차 회사 대기업을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다녔으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다니고 계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돼야겠거니. 공대 가라 그냥. 그래서 공대 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지 라는 그 인생의 어떤 희미하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루트대로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저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죠. 네, 어쨌든 2013년 한 10년 전에 모델로 데뷔를 하신 거고 10주년이었죠 얼마 전에. 그쵸. 네, 9월에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문제적 남자 이런 곳에 출연하시면서 다양한 활동하시다가 2022년 런닝맨에 출연하시면서 굉장히 준수한 예능감을 보여주셨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좋은 연기 보여주고 계시고 어디서도 얘기했지만 배우 박정민 씨한테 제 연기 보셨습니까? 거지 같던데요? 맞아 거지 같다는 표현을 하셨죠. 그 말인즉슨 거지 역할이었어요. 진짜 거지처럼 잘 하더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저 보세요. 연기 거지 같았어요. 거지 같은 연기. 극찬이죠. 극찬이죠, 극찬. 극찬입니다.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셔가지고. 아니, 또 시강이었어요, 시강. 굉장히 좀 어리둥절했죠. 네, 구독자 수가 현재 100만이 넘는 오늘의 주제라는 채널도 현재 더 재밌게 하고 계시고. 안될과학도 이제 조만간 이제 곧 오고 있죠. 100만. 네. 12월 안에 갔으면 좋겠는데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 90만에서 100만 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네. 약간 되게 인고의 시간인 것 같아. 뭔가 막혀 있는 데를 이렇게 뚫고 가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좋습니다. 뭐 계속 또 즐겁게 하고 계시죠, 방송 활동들.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생 질문들을 좀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거 궤도의 과학 속으로 네네네. 하면 보통 제가 앞에 것들 많이 봤는데 아까 그 저희 미리 만나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공학적이거나 아니면 되게 물리적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할 만한 질문인가라는 생각에 도달해서 좀 이공계 특징일 수 있는데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 뭔가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좀 있어요. 막 던지는 걸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딱 떠올라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썼다 지웠다를 마치 그 좋아하는 이성한테 문자 보내는 것처럼 궤도님한테 썼다 지웠다를 계속 하다가 좀 늦게 보냈는데 그래도 다행히 궤도님이 되게 질문 재밌는 것 같다라고 맞아요. 질문 너무 재밌어서 근데 저한테도 좀 관련된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까요? 바로 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왜 저는 쉬는 날 더 피곤해질까요? 이거 불규칙적인 스케줄 패턴 때문에 그런 건지?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하게 되신 좀 계기가 제가 일을 하잖아요. 불규칙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9 to 6 뭐 이런 직장 생활도 아니고 어떤 날은 되게 막 일찍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좀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그쵸. 일주일에 어떤 요일은 일이 있는데 어떤 요일은 뭐 없고 또 이게 주마다 또 다르고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잡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하루를 딱 크게 쉬면 너무 피곤해요. 그때 무너지는 것 같아. 분명히 쉬었는데 추가로 내가 이 정도 자고 이 정도 기대 있고 이 정도 그냥 여유 있게 있었으면 체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맞아.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쩌다가 야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이날 뭘 할까 밀려있던 뭘 할까 뭐 요걸 할까 잠은 요 정도로 더 잘 수 있죠. 막 이러고 신나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오히려 그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좀 아프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또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쉬었는데 왜 힘들어하냐. 주로 쉴 때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좀 뭐 자빠져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는 진짜 그 누구의 터치도 없이 그냥 맞아. 제 등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는 다 이렇게 어딘가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면과의 표면적 닿아 있는 표면적을 다 늘리는 가장 넓힌다. 근데 제가 가장 행복한 휴식이 뭐냐? 어떤 거죠? 딱 누워. 약간 리클라이너 같은 소파에 딱 누워요. 너무 좋다. 근데 왼쪽에는 그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손 닿는 곳에. 너무 좋다. 그리고 앞에는 대형 이제 TV에 좋아.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영화들이 너무 좋아. 스파이더맨 오랜만에 보는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너무 좋아. 근데 이쪽에 이 테이블에 뭐가 있느냐? 순살 치킨. 순살 양념 치킨을 누운 채로 포크로 하나 씹어서 입에 넣습니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TV를 보는 거, 영화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힐링이 되고 나 지금 듣기만 해도 막 대리 휴식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왜 피곤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행복한 일인데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 피로라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피로 자체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조카도 괜히 막 와서 치대고 막 뛰어놀고 막 이러면은 얘도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녁 때 딱 되면은 그냥 넷내 하러 갈까 이러면 그냥 가서 바로 골아 떨어지거든요. 피곤한 거야. 네, 피곤한 거지. 애기도 피곤한 거야. 그 어린 친구조차도 이미 피곤한 걸 겪고 있는 겁니다. 그 나이에도.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피곤함을 느꼈을 때 자고 일어나면 쌩쌩하게 충전이 돼요.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도달한 그 상태까지는 안 온 거예요. 뭔가가 있구나. 뭔가 있어요. 일단은 피로 자체가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매우 주관적인 현상입니다. 주제님의 피로, 궤도의 피로
뭔가 우리가 둘 다 피곤하다라는 네, 말이 네, 네. 절대적으로 비슷한 어떤 피곤함에 대한 멘트 같잖아요. 상대적인 거구나. 이게 완전 주관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도 당연히 다르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피로는 나의 피로보다 훨씬 강력한 피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피로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피로도 있는 거야. 네. 어떤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상황에서 절대 피로함을 안 느낄 텐데 그것도 피곤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피로하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왜 그럴까? 예를 들어 내가 왜 피곤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왜 피곤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 흔치 않게 딱 주어지는 거니까 그동안 쌓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네. 조금 그동안 안 쉬었구나. 네, 그동안 좀 많이 쌓였구나. 쌓여서 이게 한 번에 몰려오나라는 생각도 하죠. 네. 이런 거 좀 걱정돼가지고 뭐 병원에 가본다던가 이런 게 있으셨어요, 혹시? 전혀 없죠. 이게 또 그렇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워있기 바쁘죠. 네. 네. 그러니까 피곤함은 쉬면 낫는다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으로 생각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피곤하면 자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피곤하다 하면은 가장 많이 원인으로 꼽는 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네. 아, 내가 요새 스트레스를 받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근데 그 스트레스의 기준은 또 뭐예요? 이것도 주관적. 이것도 주관적인 거죠. 맞아요. 이것도 주관적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뭘 하냐면 건강검진 하는 분들 계세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간다던가 이걸 좀 회복할 수 있는 뭐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밀크시스를 먹는다든가. 그쵸. 뭐 몸에 좋은 뭔가를 먹는다던가 간. 보양식을 먹는다던가 네네. 이런 걸 하면서 뭐 이상 없네. 건강검진 해보니까 뭐 큰 문제 없네. 그러면서 넘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 피로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은근히 다양합니다. 신체 질환인 경우도 있어요. 피로의 원인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 근데 또 일부는 심각하고 중대한 질환의 초기 증상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우연히 검진을 받았는데 어떤 병이 발견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 안 좋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네네네네. 거고. 피로함, 피곤함, 피로 이런 것들을 일단 정의를 간단하게 할 때면은 네. 보통 이제 피로함이나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는 우리가 몸이 쉬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몸에 무슨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네 몸을 좀 살펴봐라 라는 경고 증상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피곤하신 분들은 지금 몸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피곤할 때 제가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지금 여기 원기옥을 제가 쌓았거든요.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피곤하셔서 그런 거 이거 피곤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네. 그럼 일단 기억이 나면 네네네. 지금 많이 피곤하신 거죠. 많이 피곤하신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곤하면. 네. 그래가지고 생각났다. 뭐.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 제가 최근에 경험을 했는데 집에서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잠을 깊숙이 그리고 개운하게 못 잘까라는 생각이 되게 컸는데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올해 상반기쯤에 위내시경 할 때 30분 정도 재워주잖아요. 그거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해. 새 거가 되는 거야. 진짜 겪어보지 못했던 그 어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를 제가 겪었다고 해서 제가 가서 재워주시지요 막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정도로 그 좀 완벽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를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거의 처음 해본 거거든요. 올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잠이 안 들면 어떡하냐고.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꽂으시더니 이제 뭐 약 들어갑니다 하길래 10초 세래요. 근데 전 10초 세기 전에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이거 잠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 기억이 저 진짜 안 드는데요? 저 진짜 여기까지만 딱 기억이 나고 누가 저를 막 깨우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잠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내 몸도 그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몸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나는 내가 이 정도로 잠의 질을, 수면의 질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엄청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면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하면 좋거든요. 왜냐면 또 수면의 과학이 또 굉장히 또 장르가 또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네, 다른 얘기로. 아닙니다. 내가 미쳤지.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로는 경고 증상이다.
피로를 딱 느꼈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무시하고 계속 무리를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피로가 있으면은 이게 왜 그런지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내 몸에 더 이상 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계속 무시하시죠? 그 경고를? 그러니까 늘 몸한테 사과해요. 자꾸 그러니까요. 무시하지 좀 마세요. 좀 잠 좀 주무시죠 하면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좀 주무시고 해야 되는데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의료계에서 피로를 분류를 합니다. 생리적인 피로가 있고요. 정신적인 피로가 있고요. 처음 들어봐요. 그다음에 신체 질환에 의한 피로가 있고 마지막 만성 피로. 제가 만성 피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어떤 거라고 알고 계세요? 늘 몸이 계속 뭐 자든 뭐 하든 계속 몸이 무겁고 그냥 의욕이 없고 뭔가 열정이 좀 떨어지고 사실 만성 피로도 좀 명확하게 정의할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일단 생리적인 피로. 건강한 사람도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피로를 생리적인 피로라고 합니다. 어떤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가 왔어. 요거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게 이제 생리적 피로인 거죠. 생리적인 피로.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로감을 느끼고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또 일이 확 늘었어. 원래 하던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일이 늘었다. 이것도 역시 환경이 바뀌면서 피로해진 거죠. 일상생활 패턴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 이제 야근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 이것도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개입이 있어서 피곤한 게 보통은 생리적인 피로라고 그렇죠. 분류를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 때문에 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또 결국 환경에 우리가 적응을 합니다. 환경에 적응을 하는 과정 그 사이에 피곤한 거고 요게 지나가면은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길러지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누적이 되면 이제 잔병에 잘 걸리게 되고요. 병에 걸린 후에도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럼 생리적 피로는 밥이네요. 별거 아니네. 생리적 피로는.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피로. 요거는 특별한 어떤 병이나 뭐 특별한 무슨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피로가 느껴집니다. 신체 질환의 어떤 증거도 안 나타나. 그 다음에 정신 질환의 어떤 증거도 안 나타나. 요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은 의아한 거예요. 그럼 왜 피곤한 거지? 그쵸? 내가 분명히 피로해. 근데 아무런 병이 없어.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이거는 병원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큰 병에 걸렸나 보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또 가봅니다. 가면서 계속 의심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이런 분들 특징이 이제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본인이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서 굉장한 업무량에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뭐 상사나 직장 동료에 의한 직장 스트레스. 그런 것도 굉장히 있을 수 있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고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고 운동도 못하는 뭐 이런 분들 특징이 심리적으로 경쟁적인 경우가 많다고요. 자꾸 비교하고 조금 이제 강박증이 있거나 완벽주의. 요 정신적 피로는 보통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에 의한 피로도 있겠죠. 그거랑 방금 얘기한 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방금 얘기한 거는 정신적인 질환이 안 나타나요. 검사를 했을 때. 그래서 병원을 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내가 근데 계속 그런 걱정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로를 유발하는 정신질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증, 불안증, 강박장애, 그리고 불면증, 또 실제로 신체 질환도 있어요. 피로를 일으키는 질병들이 있어요. 빈혈 같은 거, 당뇨병 같은 거, 갑상선 질환, 뭐 신부정증, 그 다음에 각종 암 이런 것들은 피로를 일으킵니다. 근본적인 이 병이 치료가 안 되면 이 피로는 계속 심해져요. 피로 외에 다른 증상을 동반되는 경우가 여기서는 많습니다. 빈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지럼증 같은 게 또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뭐 당뇨병은 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도 이제 피로가 생기는데 요거는 되게 재밌는 게 식욕이 증가하는데 체중이 줄어요. 신체 질환에 의한 피로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피로를 느끼는 기간에 따라서 구분을 해봅니다. 기관? 기간. 기간. 피로가 있고요. 만성 피로가 있어요. 요걸 어떻게 지금 구분을 하냐면 1개월 미만 동안 느끼는 피로가 급성 피로입니다. 급성치고는 너무 긴데요?
근데 만성은 뭐냐면은 1개월 이상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는 피로가 이제 만성 피로인 거예요. 네. 사실 1개월이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피로가 지속된 걸 보면은 진짜 6개월, 1년 내내 피곤해. 맞네. 올해 나는 내내 피곤하거든요, 진짜.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개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걸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생리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피로, 이거는 급성 피로. 적응을 하면 안 피곤합니다.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피로들이 이제 만성 피로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네. 요때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려요. 심지어 쉬면 쉴수록 더 피곤해져요. 이게 만성 피로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피로는 푹 쉬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만성 피로의 경우 특히나 6개월 이상이 계속 지속됐다. 이러면은 쉴수록 더 피곤해진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거는 뭐예요? 제가 피곤하잖아요. 그럼 나도 내가 처지는 걸 내가 알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피로야 가라! 이렇게 했어요. 억지로 내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나 안 피곤해. 나 이길 수 있어. 내 피로 네가 날 이겨. 내가 이길 수 있어. 네. 해서 억텐으로 이렇게 올려서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억텐인데 제가 받아들여서 완전 오는 피로를 내가 다 받아. 컴온 여기 다 담아. 이렇게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거를 뭔가 내 억텐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 액션을 취하니까 조금 덜 피곤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한두 번은 쓸 수 있다. 근데 이걸로 뭔가 근본적인 거는 없을 수 없다. 그렇죠. 왜냐면은 가란다고 가는 애 압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태를 좀 알아보려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검사를 한 다음에 몇 시간 정도 쉽니다.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요. 휴식을 취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검사하는 거죠. 네네. 만성인지 아닌지 보려고. 네. 근데 재밌는 게 만성 피로인 경우에 쉬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근육의 긴장도가 더 올라갑니다. 더 피곤해. 신경은 더 예민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쉬었는데 오히려 피로를 더 많이 느끼는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쉬면서 몸의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근육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 피로를 처리하는 어떤 대사 과정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어도 쉬어도 더 필요한 악순환이 시작이 된 거죠. 저 그 악순환에 뭔가 제가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하루 종일 집에서 쉬어버리는 날이 되게 몸이 안 좋아지고요. 그쵸. 제가 알게 되고 나서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 있는 날도 걷고 오든 뭘 사서 오든 뭐 먹을 거라도 사서 오든 맞아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인 분들은 결국은 이걸 풀려면 그냥 휴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오히려 몸을 더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만성 피로 환자들 수백 명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강제로 좀 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가벼운 운동?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그랬더니 60% 이상은 좋아졌고 30%는 만성 피로 전에 정상적인 상태까지 회복을 했다. 근데 여기서 오히려 과격한 운동을 하잖아요.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무리하면 안 돼. 그래서 저강도로 이렇게 그쵸? 좀 그래서 그냥 아주 보편적인 형태는 뭐냐, 평소에 내가 운동을 하는 움직이는 양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늘려보자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와, 나 오늘 너무 많은 걸 알고 가는데 그 수면센터 온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되게 많은 어떤 노하우를 알아가는 느낌. 요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본능이라는 세계가 궁금하다. 맞아. 요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요거 신기했습니다. 그 동물이 인간 포함 저희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저는 느꼈는데 저희 강아지가 완전 아기 때 몇 개월 때 제가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얘네는 경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한 경험이라고는 뭐 꼬물꼬물된 정도? 그 애기 동물이 이런 데 올려놨을 때 여기서 주춤주춤하고 못 내려가고 하는 게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지 저는. 안 떨어져 봤는데. 안 떨어져 봤는데. 그쵸. 뭐 인간 포함 모든 동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서 오는 공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본능이라고 부르잖아요. 본능은 어디에서 오는 거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우선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본능. 본능이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행동하는 것. 요거를 이제 본능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궁금해하신 거.
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새끼 동물들도 높은 곳에 가면 공포를 느낀다. 네. 왜 그런 거냐? 떨어지지 않으려고 공포를 갖고 있죠. 그렇죠.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없는 새끼들도 있을까요? 그런 동물들 살아남기 유리했을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두려움 없이 해맑았던 새끼들. 네. 야, 안 무서워. 얘네들은 살아남지 못했어. 네. 그러면은 두려워하면서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새끼들. 네.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 유전자를 남기면 그 아. 유전자를 받은 애들은 내 부모는 두려워했어요. 그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절대 0이 아니라 나는 두려워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음 세대 뭐 10년 후, 네. 5년 후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같은 종들이 도태되고 생존하고 도태되고 생존하고 하면서 똑같이 행동하는 그 하나의 이 메인 스트림만 살아남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공포를 느끼죠.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내가 공포를 느끼게 됐다라는 거는 내 위에 수많은 유전자들이 그 공포를 이겨냈다라는 훈장처럼 나에게 공포심이 남은 겁니다. 요게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2개 했다고요? 지금 진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한 이미 글렀죠. 이미 글렀어요. 네. 한 번 더 올게요. 네, 남아있는 질문들은 또 다음에 한번 또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 공포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이게 살아남았다는 훈장이에요. 네, 제가 지금 공포스럽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느낀 사람들 네. 도태됐어요. 죽었어요 다. 근데 이 공포를 느낀 분들은 살아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네. 오늘 아침에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게 할 만한 질문이 아니라 좀 이게 좀 쳐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채팅에 네. 아주 시건방을 떨었구만 내가 놀랐어. 아니 근데 진짜로 오해인 게 제가 이게 질문들을 여러 개라면 걸러서 그걸로 컨텐츠를 만드니까 2시간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 질문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는데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가게 지금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거르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은 그 질문을 진짜 못 걸르겠어. 그럼 일단 저는 오늘은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오늘 할 그 마지막 질문이 뭐죠? 우리가 항상 기대에 부풀어 OTT 땡플릭스. 이거 했었다, 맞다. 네, 요거를 켠 뒤에 30분 동안 기웃기웃 고민하다 끄는 이유. 쉬는 날이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 많죠. 항상 들어갔어. 최신 뭐 등록 컨텐츠부터 해갖고 뭐 인기 컨텐츠, 뭐 영화, 뭐 로맨스 해서 쭉 나와. 내려서 또 오른쪽으로 쭉. 그렇죠. 뭐 제대로 보지도 예, 않고. 이거를 한 30분을 해요. 30분을 하다가 이거 무거운 거는 좀 그렇다. 이거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이야. 예. 막상 눌러서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네. 사실 하나를 눌러서 봤으면 다 봤을 텐데. 이미 끝났을 텐데.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하려고 본능에 대한 질문을 위로 올렸습니다. 요것도 본능 때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본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진화의 산물이라 볼 수 있고 네. 우리 뇌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어떤 기본 코드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본능이 충분히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짧으니까 그게 오히려 삶의 방해가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땡플릭스를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결정장애입니다. 결정장애.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이 지금 현대사회에 꽤 많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선택지 자체가 부족했어요, 과거에는. 이때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보험이자 축복 같은 형태인 거죠. 그렇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왜냐? 보험인 거예요, 보험. 다양하게. 요거는 그 당시에는 번식이나 어떤 생존 전략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유용했던 거죠. 네네.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 보험 형태로 나의 생존을 지켜줬어. 근데 여기서 무한한 선택지의 현대 사회가 돼버렸어요. 네. 무한한 선택지가 나와버린 상태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끝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이제는 A를 선택해놓고 네. 아 B 할 걸 그랬나? 어. 그러면서 아 C 할 걸 그랬나? D 할 걸 그랬나? 요즘 사람들이 모두가 겪는 그 고민이죠. 여기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지금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경향이 극대화 경향, 맥시마이징이라는 경향이 등장을 합니다. 무조건 나는 최고의 선택만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요. 네, 이러니까 선택지가 무한한데 이 중에 최고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무한한 선택지에서는 대박이다. 내가 이게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인지를 계산하는 것부터도 시간이 무한하게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돌고 있는 그렇죠. 거구나. 계속 돌아도 결국 아. 나는 뭐가 최고의 선택인지를 결론 못 내립니다. 왜냐? 선택지가 무한한데 어떻게 결론을 내려?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아, 이 정도면 볼만해. 내가 그러니까. 안 본 거야, 심지어.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볼만해. 근데 못 밑에 무한하게 있는데 맞아. 이 중에 이거보다 나은 게 하나는 있지 않을까? 맞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하고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이 정도면 괜찮은데도 머릿속에 네. 이 맥시마이징, 네.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네. 요것 때문에 우리는 또 넘기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네. 이 극대화 경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떤 의식적인 제약을 둬야 됩니다. 제약을 두는 이유가 선택지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 안에서 효율성도 챙기고 만족감도 얻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극대화 경향을 추구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거를 몰라요. 이걸 해결하려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오늘 달성할 목표가 뭔지 네. 이거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제약의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딱 잡기 시작을 하면은 요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결정하고 또 취소하고 네. 이거를 반복하면은 역시나 또 문제가 생기겠죠. 중요한 건 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나쁘지 않다. 네. 결정한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은 결정 장애로서 계속 무한하게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3가지 질문만 풀어봤고요. 네. 남아있는 4가지 질문은 몇 개요? 다음번에 또 오셔갖고 7개, 6개에다가 오늘 아침 추가 하나까지 7개 질문. 제가 다음번 초대석에서 또. 그 약간 질문 뭐 스포 정도 한번 깔아놓을까요? 티저로? 아, 그럴까요? 강아지 냄새, 향, 음악과 기억, 생각. 정말 다행인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쉬운 발걸음이고 가까운 발걸음이에요. 맞아요. 가깝다는 그렇기 때문에 거. 예, 맞습니다. 뭐랄까 미리 잡지 않더라도 딱 그냥 잡아서 금방 또 틈 날 때 제가 와서 네. 또 하면 되니까. 맞아요. 에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귀갓길이 이렇게 또 가까울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좀 놓이고. 우재님하고는 또 기회가 많이 있겠죠? 네. 네, 저도 이제 해보니까 너무 또 잘 맞아가지고 네. 또 기회가 많지 않을까.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엔딩 신반 기반. 네, 그렇게 해서 안산 83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궤도에 과학 속으로. 예. 네. 키로야 마치겠습니다. 가라. 가라.